안녕, 진아쌤이에요. 자, 오늘도 지문의 길이가 긴 지문을 하나 일단 가져왔습니다. 자, 이 지문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들어갈 때에는 뭘 생각한다? 자, 이 글의 화제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까? 요거 염두에 두면서 가야겠죠? 맨 첫 번째를 볼게요.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라고 했으니까 자, 맨 첫 번째 줄에서 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유학이라고 하는 게 수기치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온 거야? 목적은 성인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학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게 유학이라고 하는 게 일단 화제가 아닐까. 그리고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통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방법을 나타내는 거야. 앞에 게 뒤에 것의 방법, 수단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이 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구나, 수단이구나,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수기는 이라고 해서 우리 수기치인이라는 말을 평소에 사용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네요. 자,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아닌 만큼 요 부분 어떻게 한다? 체크를 한다. 자, 수기라고 하는 건 사물을 탐구하고 알물 투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라고 돼 있죠. 자, 쌤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 밑줄을 치진 않고요. 그냥 요 정도. 사물을 탐구, 알물 투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 부분이 전부 다 수기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다 치기보다는 이렇게 괄호를 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신을 닦는 일이다 라고 했으니까 쌤은 오히려 여기에 다시 한번 밑줄을 칠 겁니다. 자신을 닦는 일이구나. 자, 그래서 수기는 자신을 닦는 일, 치인은 이라고 해서 역시 개념 지금 뜻풀이 나올 거니까 체크를 해두는 게 낫겠죠.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전부 다 고르였겠다라는 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대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밑줄을 다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서 수기는 여기 치인에다가 여기다 밑줄을 칠 거예요. 자, 다만 수기하고 치인이라고 한 개념이 나왔을 때 쌤은 이 부분에 괄호를 치면서 결정적으로 얘네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가령 아까 수기라고 하는 건 자신을 닦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에 쌤이 밑줄을 쳤잖아요. 그래서 자, 요렇게 밑줄을 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치인이 갔을 때에는 쌤은 치인은 어느 정도의 집안, 나라, 세상을 평화롭게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세상에 관한 것들. 자, 개인이라고 하는 게 수기, 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라라던가 세상에 관련된 얘기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를 생각을 마저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의 변별 지점을 마련하고 그 다음을 마저 볼 겁니다. 자, 수기, 치인을 통해 라고 했는데 앞에 통해가 나왔잖아요. 자, 통해가 나오면 무엇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 그래서 아까도 수단 방법 뭘 되기 위한 것이다? 성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라고 했으니까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될 건데 이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 거죠. 무엇에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성인이구나.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율곡 이인은 이라고 했으니까 자, 인물 나왔고 인물 나오면 쌤 어떻게 동그라미 친다고 했어요. 자, 시작점이죠.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 지교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라고 해서 자, 결국에 율곡 이이가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 지교라는 걸 통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조선 땅을 얘기하겠죠. 자, 조선에 사람들이 뭐가 되길 바랬던 거야? 성인이 되길 위해 바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성인이 되길 바랬다라고 하는 건 왜 나온 거야? 앞에 유학이라고 하는 건 수기치인을 통해서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단락을 읽었을 때 적어도 쌤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느냐라고 하면은 자, 유학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이 유학에서도 특히 유학의 무엇이 수기치인이라고 했을 때 자,
수기와 치인이라고 했을 때 쌤은 수기는 어디에? 개인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치인이라고 하는 건 세상, 나라에 관련된 것. 요 정도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 되기 위한 것이고 성인이 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다? 율곡 이이가 얘기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누구의 입장을 이이의 입장을 얘기하겠구나 요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율곡은 앞에 이제 율곡 2의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율곡 2에 대한 이야기가 마저 나오는 게 지금 보이네요.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개념 정도를 체크해 두는 게 좋겠죠. 수기를 위한 게 무엇이고 자 수양론이라는 거고 치인을 위한 경세론이라고 했는데 요거 생각하면서 쌤 무슨 생각하겠어? 수양론하고 경세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구나.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근데 수양론이라는 건 수기와 관련된 거니까 아마 개인한테 그 다음에 경세론이라는 건 세상이라던가 나라한테 관련된 게 아닐까? 라는 것 정도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마저 볼 거예요.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수양론하고 경세론 설명할 건데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뭐부터 설명하겠다는 거야? 바탕이 되는 이기론부터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럼 그 뒤에는 이와 기, 이기론에 대한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수양론, 경세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뭐 할 거야? 정리를 머릿속으로 하고 마저 읽어갈 겁니다. 자,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 이익은 이는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라고 해서 자, 뭐에 대한?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형체도 없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다 뭐에? 밑줄을 쳐도 되는데 지금 딱 봐도 이에 대한 설명이 형체가 없다,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다, 그리고 기가 나오면 기도 밑줄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기에 대한 정보도. 그럼 결국에 이 뭐 밑줄 다 쳐야 한다라는 소리니까 쌤은 여기서 밑줄을 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형체가 없구나. 그 다음에 제약을 받지 않구나. 그 다음에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구나. 요 정도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를 이라고 했으니까 기에 대한 설명도 마저 나오겠구나 체크해야겠죠. 자, 시간적인 선호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라고 했으니까 일단 시간적인 선호가 있고 공간적인 시작과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거 뭐 동그라미 1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하여 동그라미 2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작동하는 물질 요소로 본다 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3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혹은요 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1, 2, 3을 매길 때랑 그 정리를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봐봐 쌤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옆에다가 만약에 정리를 하면서 본다라고 하면 자, 이 같은 경우는 무엇이 없다? 형체가 없다 라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거 형체가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쌤은 그냥 제약 X 정도만 그리고 나서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라고 했으니까 쌤은 여기다가 자 법칙이자 원리이다. 요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를 이라고 했으니까 옆에다가 기라고 하는 걸 마저 정리를 하겠죠. 자, 기를 봤더니 시간적인 선호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는 그냥 동그라미 2를 매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할 때에는 생각을 한번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걸 가급적 어떻게 대응시키면서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머리에 좀 잘 남고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는 아까 형체가 없다고 했는데 기는 시간적인 선호하고 공간적인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건 결국 얘는 형체가 있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리고 얘는 제약을 받겠지. 왜? 선후와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앞에는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는 슬쩍 나왔단 말이야.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라고 했으니까 자, 쌤은 여기다 일단 자, 얘는 물질적 요소다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그리고 밑에다가 여기는 변화를 한다라는 걸 쓸 거고 그리고 한차를 생각하면은 법칙이나 원리는 사실 뭐야? 변화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변화 X라고 하는 정보를 더 덧댈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동그라미 1, 2, 3을 그냥 매겼을 때랑 그리고 옆에 정리했을 때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자, 정리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그런 정보를 조금 더 취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1, 2, 3을 매길 때에도 가급적 그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걸 좀 대응시키면서 동그라미 1, 2, 3을 매기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저 볼게요. 이와 기는 3월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라고 돼 있네. 서로 아까 확인했잖아. 다른 성질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건 옆에서 확인을 했어.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대. 그런데 뭐야? 다른 성질을 갖지만 얘네들은 항상 더불어 실제에 존재하는구나.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라고 표현을 했대. 그러면은 이기지묘라고 하는 개념은 뭐 하는 거? 체크를 해두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뭐 하지만 서로 다른 성질을 갖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게 뭐하다? 다름. 자, 그러나 뭐한다? 같이 존재한다. 실제로 더불어 존재한다 라고 했죠. 자, 쌤이라면 그냥 같이 존재.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용어로는 이기지묘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이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갈 때 쌤은 이거 애초에 뭐 때문에 나온 거니까 이기론이라고 하는 건 수양론과 경세론의 바탕으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수양론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서 마저 확인을 합니다. 자,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보이죠? 여기에 수양론이라고 해서 아까 생각한 것처럼 일단 수양론이 나왔어요. 이것의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을 주장한다. 이통기국이란 용어가 나왔고 이건 수양론을 위한 거래. 자,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이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걸 읽으면서 동일한 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인 거야? 아까 법칙하고 원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다양한 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물질적인 요소니까 물질은 다양하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읽기보다는 앞의 내용하고 계속 뭐 하는 거야? 매칭을 시키는 거야. 동일한 이라고 하는 건 얘가 아까 원리였었고 그 다음에 다양기라고 하는 것들은 얘가 아까 무엇이었으니까 물질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써도 그만이고. 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대. 또한이라고 했고, 자, 또한이라고 하는 건 대등한 정보를 뭐 해주는 거야? 첨가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마저 확인. 자, 이러한 이통기국은 성인과 일반인의 기질 차이는 있지만, 자, 뭐는 이때 기질의 차이는 존재를 해. 왜? 물질적 요소이니까. 그렇지만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는 거야? 하지만 대조를 나타내는 거지. 자, 근데 대조라고 했을 때 차이가 있어. 그건 기라고 했었지. 근데 그 대조라는 건 차이가 없어 라는 게 나올 거고 그게 뭐겠니? 앞에서 읽은 이가 되겠죠. 그죠?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나오잖아.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결국에 기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기질상의 병폐를 뭐해?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한대. 누구의? 일반인들의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이러면 기질이 나쁜 게 사라지면서 이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뭐에 이를 수 있대?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대. 아, 일반인이라는 애들도 뭘 제거하면? 기질을 제거하면 나쁜 기질을 제거하면 뭐가 되는구나? 성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질 변화론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었을 때 수양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온 거고 자, 이의 수양론. 이의 수양론에서 이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방금 읽은 것들을 좀 정리한다라고 하면 쌤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일반인하고 성인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자, 이는 뭐하다? 동일. 자, 기가 뭐하다? 다름이었죠? 자, 여기에서 이 기에 무엇을 제거한다면 병폐를 제거한다라고 한다면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걸 지금 여기서는 기질 변화론이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걷어들이는 거경,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수양론에 지금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온 거야? 3가지가 나온 거잖아. 근데 이 부분이 뭐하니까 쭉 열거되어 있으니까 쌤이라고 한다면 흐트러진 마음을 걷어들이는 거경에 일단 동그라미. 자,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라고 생각하고 궁리 일단 동그라미. 그리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에다 역시 동그라미. 그런 다음에 요 3가지를 애초에 그냥 이렇게 묶어버릴 거야. 이렇게 묶어서 뭐가 되는 거? 수행 방법 3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뭐 할 수 있게끔? 빨리 돌아올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는 율곡의 수양론.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해서 뭐가 되는 거야? 합일되면 성인이 되는 거였지. 그게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거잖아. 그래서 이런 수양론은 사회 폐단을 제거하며 천도를 실현하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아, 개인으로부터 어디까지 지금 외부로 확장을 하게 되니까 그게 뭐가 되는구나. 사회 폐단을 제거, 요게 어느 쪽이겠어? 기질 쪽이겠지? 천도를 실현해서 뭐가 되는 거? 자, 성인이 되려는 학문, 그 중에서 경세론으로.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보다는 아까 네모를 쳤으니까 네모를 치는 게 낫겠죠? 이고. 자, 네모. 그래서 수양론 설명했으니까 이제 경세론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경세론을 봐야겠구나라는 생각하며 마저 봐야겠죠. 대사상강이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술에서 법제 개혁록을 펼쳤는데, 자, 무엇이 아까 사회 폐단을 제거하고 천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경세론을 설명한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온 거야? 법제 개혁론이라는 게 나왔나 봐. 이는 만원봉사에서 잘 나타난다라고 해서, 자, 만원봉사에 이런 법제 개혁론이 잘 나타나나 봐. 선조는 이는 빈틈없이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 요거는 아까 누구의? 율곡 2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죠. 이는 원리였으니까 완전함이 있고 기는 뭐야? 변화한다.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아까 나왔던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어보았고 율곡은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거의 답변이야?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인 거야. 그것이 만원봉사래.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법제이며 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는 뭐라고 생각했어? 법제라고 하는 건 변할 수 있대. 근데 앞에서 이기 중에서 변할 수 있는 건 뭐였으니까? 기였었으니까 아, 기가 법제이고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 어진, 정책, 삼강, 오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럼 뭐가 되겠니? 불변한 애들인 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기는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수양론에서도 지금 뭐 했기 때문에 기의 그런 병폐를 제거하면 뭐가 있어? 성인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 나라 쪽으로 갔을 때에는 뭐가 되는 거야? 법제를 지금 기로 보는 거고, 나쁜 이제 기질상의 병폐라고 하는 나쁜 법을 뭐하면 이 개혁을 하게 되면은 그럼 나아진다, 성인에 가까워진다, 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기질상의 병폐라고 하는 게 경세론을 갔을 땐 법제, 나쁜 법제가 되는구나.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말하면서 법제 개혁. 그러니까 법제를 뭐 할 수 있어? 개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왜 고치면 안 돼? 이거는 원리에 가까운 거니까. 자, 그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해야 된다. 법제는 무엇이니까? 기니까. 그러니까 봐봐. 방금 읽은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경세론으로 옮겨오긴 했지만 경세론의 바탕도 뭐가 되는 거야? 이기인 거잖아. 그래서 앞에 경세론하고 이제 그 수양론 말하기 이전에 이기론에 대해서 이게 먼저 한 거잖아. 그러니까 경세론 얘기할 때 경세론에도 뭐가 있는 거고 이가 있는 거고, 이에 해당하는 지금 율곡 이의 입장에 따르면 왕도라던가 어진 정치라던가 아니면은 무엇 같은 경우는 삼강 오륜이라던가, 자,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 불변하는 거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고, 하지만 기에 해당하는 무엇 같은 경우는, 법제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 변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 라고 했던 게 지금 무엇에 해당하는구나, 요게 법제 개혁이구나 라고 하는 거, 요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무슨 연결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기를 그러면 법제를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 자, 다음 볼게.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이다 라고 했어. 법제가 나오는 건 뭐 때문인 거야?
법전이 나온 거는 법제를 개혁하자라고 했으니까 조선의 법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나 봐. 그래서 일단 기본 원천은 무엇이구나, 수교이구나 라고 했으니까 쌤은 일단 여기다가 난 몰랐던 사실이거든? 그러면은 체크를 할 거고, 어떤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대.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라고? 수교. 앞에 얘기했던 수교인가 봐. 그럼 수교에 대한 지금 설명이 나온 거지. 자, 그리고 이후에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수교가 뭐가 됐을 때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는 거야? 록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교가 뭐 하냐면 더 이제 폐단 없이 뭐가 되면은 유용해지면 록이라고 하는 걸로 한 단계 이제 승격이 되는 건가 봐. 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법전이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될 만한 것이라고 판정되는 건 마침내 대전이라는 법전에 오른다라고 했으니까, 자, 록 중에서도 뭐 했을 때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드디어 뭐가 된대? 법전이라고 하는, 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에 오르게 된대. 그러니까 록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법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냥 수교에서 시작을 해서 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전이 되는 거구나. 요 순서 정도만 좀 가볍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성종 때 확정된 경국대전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법전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종 때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나왔던 그 대전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꾸준한 정년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법정들은 양범미의라고 했대. 그러니까 여기에 이 경국대전에 실려있는 것들이 양범미. 근데 난 이 용어를 모르니까 뭐 해야겠어? 체크를 해야겠지? 자,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다 라고 했으니까, 자, 모르는 거는 일단 체크를 해두는 게 낫겠지. 양범 의미는 아름다운 규범이구나.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뭐가 되지 않았어? 개정되지 않았대. 자, 셈이라고 한다면 개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조금 뭐 할 거야? 체크를 해둘 거야. 왜냐? 아까 이거 법전 얘기를 보기 전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법제를 개혁한다라는 게 나왔는데, 근데 지금 법제 개혁이 아니라 개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법제 개혁한다더니 왜 개정되지 않았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한번 갖고 그 다음을 확인을 할 거야. 자,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향으로 검증해서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명되는 규범을 조종성현이라고 불렀고 라고 했는데, 자, 조종성현이라는 거는 난 몰랐으니까 뭐 할 거야? 일단 다시 한번 체크.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검증해가지고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명된 규범은 조종성현이라고 얘기를 했구나.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다. 영원토록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쉽게 못 고치겠지. 자, 그리고 이런 걸 고치지 않고 왕도에 근접했다. 왕도에 근접했다라는 건 아까 이에 근접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자,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현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고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지금 이렇게 대전, 경국대전에 실려있다라고 했을 때 이 경국대전에 실려있는 것들은 대체로 뭐라고 생각한 거야? 조종성현이라고 지금 받아들여진 거죠. 으로 여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종성현이다 보니까 어디에 가깝고 이에 가깝고, 그래서 그거를 어길 수 없었다, 변하기 힘들었다 라고 해서, 자, 이게 지금 일단 바뀌지 않은 이유가 나온 거네. 이게 무엇인가? 바뀌지 않은 이유. 이렇게 되겠죠. 개정되지 않은 이유. 그런데 이제 우린 분명히 율곡이 뭐 있기 때문에 법제 개혁론을 외쳤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정보가 나온 거잖아. 근데 외쳤는데 안 바뀌었어 라는 게 나왔으니까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 율곡이 분명히 법제 개혁을 했는데 왜 안 바뀌었어, 이런 부분이 마저 나오겠지.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마지막 단락을 확인을 하는 거야. 자,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현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라고 돼 있네. 자, 율곡의 일단 법제 개혁론이라는 건 조종성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번역하자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거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조종성현을 건드리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뭐해? 그래도 법제 개혁이잖아. 그럼 다른 것들을 바꾸겠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조종성현이 아니라 다른 걸 바꾸겠다는 소리야? 라면서 마저 확인.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은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했대. 그러니까 일단은 조종성현을 번역하자는 게 아니라 폐단이 있는 법령을 얘기를 했대. 이런 법령들을 고수할 게 아니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거지. 자, 이런 건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왜? 폐단이 있는 거니까. 병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현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폐단이 있는 법령을 개혁을 해야지만 오히려 조종성현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자, 결국 조종성현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고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자, 뭐가 나왔어? 일단 권세가들의 입장이 나왔잖아. 그러면 쌤은 체크를 할 거야. 조종성현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고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 이 권세가들의 입장에서는 오래된 법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엇인 거야? 오래된 선왕의 법이다. 이것들은 조종성현이다. 그러니까 조종성현이니까 뭐 하면 안 된다? 개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거고, 그런 입장일 때 그런 법령을 변하지 않아야 할 이해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율곡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오래된 무엇이 법이 있는데 이 법 중에 어떤 법이 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폐단이 있는 법이 있다. 폐단법. 자, 요거는 뭐 해야 된다? 고쳐야 한다. 요거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좋은 것들이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그래야 남은 여기 오래된 법 중에 폐단이 있는 법을 고쳐야 그래야 남은 법이 뭐가 될 수 있다? 조종성현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조종선헌을 바라보는 입장이 지금 누구와 권세가들하고 서로 달랐다라는 거야. 권세가들은 그냥 오래된 법률 이런 것들을 계속 내려온 것들은 다 무엇이다? 조종성현이다 라고 봤다는 거고, 율곡이는 아니다. 오래된 법 중에서 폐단이 있는 거 있다. 폐단이 있는 걸 바꿔야지만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어? 조종성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성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된 법이라고 하는 걸 한 묶음으로 보는지 아니면 그 중을 그걸 좀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서 보느니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곡이 이의 법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법제 개혁론이라는 건 폐단이 있는 법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율곡 이의 노력은 수기치신의 실현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율곡 이의 그런 뭐라고 할까? 행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남겨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율곡이가 그렇게 폐단 있는 거 고치자라고 했는데, 아까 이거 다 전 단락이 이미 나왔잖아.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다며.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뭐 했다라는 거야? 실패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 그 전 단락에서 일단 확인하지만 노력은 할만했다라고 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긴 지문을 읽었을 때, 읽고 난 다음에 큰 줄거리는 머리에 남아야 한다고 했잖아. 어떤 줄거리가 남아야 되는 거야? 맨 처음에는 유학이라고 한 게 수기치인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성인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랬을 때 율곡은 수양론하고 경세론을 펼쳤는데 그것에 하나가 지금 무엇인 거고, 바탕이 되는 게 이기론인 거고, 그래서 이와 기의 설명을 했었고, 간단하게 이는 원리, 기는 물질적 요소, 그리고 나서 수양론에 대해서 기질적 병폐를 제거하면 어디에 다가갈 수 있다? 지금 성인에 다가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고, 경세론이라고 해서 경세론에서는 병폐가 되는 게 오래된 법 중에서 폐단이 있는 법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은 지금 유교를 펼칠 수 있다. 성인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성인에 다다른다는 건 말이 좀 이상하니까 나라가 천도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뭐 했다? 그 당시로는 실패를 했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불필요한 건 아니죠. 자, 필요한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큰 줄거리 정도는 머릿속에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짠.
1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못한 거 아는 것을 찾으래요. 1번 성악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라고 했는데 성학이라고 하는 게 아까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개념이죠. 아이고 이렇게 갑시다. 자, 성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까 뭐가 나왔어? 유학이라는 걸 따로 일컫는 표현인 거고 수기치인을 통해서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맞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이번에 성학지묘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라고 했는데 요거 1단락, 이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 이 성학지묘라는 걸 지어서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맞겠죠. 자, 3번 수교는 특정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라고 했는데 자, 수교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수교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서 회의를 거고 처리하는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하고 같은 종류 사건을 해결할 때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한데 수교라는 게 국왕의 하명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4번에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다라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전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될 만한 것이라고 판정이 되면 대전이라는 것에 오른다라고 했으니까 맞겠죠. 자, 5번을 봤더니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걸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 기를 유지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뭐가 나왔니? 개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개정이 되자라고 하는 건 지금 율곡 2의 입장이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5번이 땡이었습니다. 자, 18번 가도록 할게요. 기억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고 자, 기억을 찾아봅시다. 기억이 여기 나와 있네요. 기억은 아이고 색깔이 겹쳐지니까 요 색으로 자, 기억 이렇게 수기치인 요 부분이었습니다. 자, 수기치인에 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그래서 1번 보니까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수기치인 했을 때 우리 아까 이기론 봤었잖아요. 여기 수양론에서 특히 이는 동일하고 기는 뭐하고 다르고 기의 병폐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는 아니지. 이는 정화의 대상이 아니라 기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기에서도 특히나 병폐된 기를 뭐 해야 돼? 제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땡이네요. 이번에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 분리 가능한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있더라?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부분이네요. 여기에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더불어 존재를 한대. 그래서 구별되지만 분림없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상호 대립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분리 가능한 이라는 게 너무나도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X입니다. 그 다음에 수기와 치인은 상호 대립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일단 2번도 땡. 3번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수기를 위한 수양론, 치기를 위한 경세론 이거 전부 다 수기 치인이죠. 수기 치인 자체가 무엇을 얘기했어? 천도와 합일되는 그런 합치가 되는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었죠. 그러니까 천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 몇 번?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마저 볼게요.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통기국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던 부분이었어요. 수양론에서 지금 뭐 했던 거? 주장을 했던 거.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 이거 큰일 나죠, 여러분들. 성인이 지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를 뭐하면? 극복하면. 그럼 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 아니, 성인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 왜 되니, 그죠? 자, 그래서 이통기국은 특히나 수양론의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수기라는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의 기질 병폐를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준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4번 땡이고. 자, 5번 같은 경우에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질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어디에 나왔 기질 변화
분야의 방법 3가지. 수학론에는 거경, 국리, 역행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독서와 공부라고 했으니까 독서 공부는 어디가 되겠어? 경전 읽고 공부하는 거 요게 되겠죠. 그러면은 국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행이 아니라 무엇이다? 국리다 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 해당하는 무엇도 비문학 역시 지금 독서 역시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쌤이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본인이 읽은 방법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읽으면서 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정리해도 효과적이겠네. 난 그냥 밑줄만 치면서 읽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뭐 동그라미 1, 2, 3, 4를 친다던가 아니 옆에다가 뭐 대략적으로 쓴다던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고려를 해보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난 이미 독해가 너무 퍼펙트한데 나 완전 잘하는데 라고 한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거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읽다 보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 자꾸 이렇게 누수가 나는 걸까, 내 독해가 어디가 지금 문제인 걸까, 보통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들 독서 공부에 이렇게 매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읽거나 어떻게 요약하는 게 좋은 건지 한 번쯤 자꾸 뭐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강의를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의 독해 방법하고 기본 매칭을 시켜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난 지금 이런 거 읽으면서 매칭시키지 않았는데 한 번쯤 매칭시키는 게 좋겠구나 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이제 독해 방법을 가다듬어 가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우리는 두 번째 지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